손해평가사 물방망입니다. 초보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입문자를 위한 기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과수부터 시작할 거예요. 과수 파트가 좀 어려워서 논작물부터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론서 순서대로 과수 작물부터 최대한 중요한 내용 위주로 간단하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이 가축 재해보험은 사실 위상은 비슷해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양이나 시험 출제 비율은 이게 약 한 80%, 가축 재해보험은 한 20%. 가축 재해보험은 1과목, 2과목 나눠가지고 나중에 강의 말미에 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수험서인 농구문 이론서를 보시면 첫 부분에 첫 페이지에 이제 보험 이론부터 시작해요. 손해보험 이론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약 한 50페이지, 그 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의 연역, 필요성, 이게 한 30페이지 정도 있는데 이건 여러분 혼자서 공부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강의 마지막에 이제 다 강의 끝나고 제가 한 타임 정도 시간 내서 따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야 될 내용이 이제 과수부터 시작한다 그랬는데, 이제 특히 과수는 카테고리를 다시 3개로 나눈다고 말씀드렸고, 첫 번째 사과, 배, 단감, 떫은감부터 시작합니다.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은 얘들을 적과전 종합이원 방식이라고 불러요. 적과전 종합이원 방식.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은 적과전 종합이원 방식이구나, 이런 거부터 챙기십시오. 이제 이런 게 쌓여서 자기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머지 과수들. 과수가 올해는 20개인데 내년에는 아마 22개로 바뀌겠죠. 이게 블루베리랑 두릅이 내년에 거의 추가될 게 확실하니까. 포복자만 밤오유 5천 메데쌀, 포복자만 밤오유 5천 메데쌀. 여기서 많은 그 감귤 중에 한라봉, 레드향 이런 그 늦게 수확하는 그 굵직굵직한 것들 말하는 거예요. 하우스에서만 키우는 거. 그 다음에 복무오감. 이때의 감귤은 우리가 먹는 온주밀감을 말하는 겁니다. 좌우간 이 과수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나머지 과수는 오늘은 사과배, 단감, 떫은감부터 시작한다. 자, 얘들을 적과전 종합이원 방식이라고 부른다. 적과전 종합이원 방식부터 시작하죠. 이론서 보시면 적과전 종합이원 방식 2라고 되어 있어요. 2. 원도 있었고 지금 현재는 2인데, 자, 원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2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론서에 2라고 되어 있고, 이건 이제 없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NH 농업선보에서도 이 상품 내용이 2로 되어 있습니다. 적과전 종합 2 이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적과가 뭐지? 좌우간 적과 전에 종합위험, 자, 이거 보장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적과 전에는 종합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다. 보장 방식이다. 적과. 여러분 앞으로 이제 생소한 용어가 막 쏟아질 텐데, 근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용어 그대로. 그리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 한자에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오히려 더 훨씬 유리해요. 대부분이 한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적과가 끝나기 전에, 적과 전에는 종합위험을 보장한다. 적과라는 게 여기 있네요. 열매 속는 거예요. 열매 속는 거, 적과. 적출하다의 적, 과일. 초창기에는 이런 걸 쓰라고 괄호놓기로도 나왔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적과가 열매 속기가 뭐냐? 해거리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확을 위해 알맞은 양의 과실만 남기고 나무로부터 과실을 따버리는 행위. 사과, 배, 단감, 떫은감만 적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도도 하고 복숭아도 하고 자두도 하고 해요. 특히 포도, 복숭아는 많이 하는데 이제 보험 기획하신 분들이
사과배, 단감, 떫은감 얘들은 이제 적과가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얘들은 따로 묶어서 적과 이전에는 종합위험을 보장하는 방식의 보험 상품으로 개발을 한 거예요. 근데 특히 적과전 종합위험이 어려워요. 좀 많이 어렵다기보다는 좀 복잡하다 그래야 될까요? 다른 품목은 다 보험금이 하나입니다. 보험 가입하면 이제 수학 다 끝나고, 작년에 비해서, 평년에 비해서 올해 재해가 심해서 뭐 이만큼밖에 수확을 못했네. 그럼 피해율 계산해서 보험금 한 번 딱 지급하는데, 이 보험 기획자가 얘들은 독특하게 보험금을 2개입니다. 특약이 아니고 그냥 보통 약관으로 주계약으로 딱 가입하는데, 보험금이 이제 시기에 따라서 적과 전에 보험금 한 번, 적과 끝나고 보험금 한 번에서 보험금 2개, 보험금이 2개입니다. 그 보험금 2개 이름이 여기 있네요. 착과 감소 보험금과 과실손해 보험금. 이런 이름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 자연스럽게 당연히 알게 되지만, 적과전 종합위험,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을 대상으로 하고 계약은 하나인데 보험금이 2개나 지급되는 조금 복잡한 뭐 그런 보장 방식이다. 이게 시험 출제 확률이 매우 높죠. 올해 매년 뭐 한 25점, 30점은 매년 나오다가 올해는 무려 200점 만점 중에 무려 45점이나 출제됐어요. 물론 거기에는 보험료도 좀 포함이 되긴 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보험 기획자가 그렇게 개발했으니까 어차피 우리는 그대로 공부해야 되는데, 자, 이제 초보자 강의고 기초 강의고 처음 공부하시는 거니까 아주 간단하게 전체 구조를 먼저 전체 구조를 살핀 다음에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구조가 자 이런 구조입니다. 좀 천천히 이쁘게 그려야 되는데, 이게 보험 기간이에요. 1월이나 6월 달쯤에 이제 농협에 가서 보험 계약을 합니다. 이제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을 재배하는 과수원. 사과, 배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률이 매우 높아요. 한 90% 가까이 됩니다. 과수원들은 뭐 벼 같은 경우는 한 50% 가입하고, 최근에 조금 정체되긴 했는데 앞으로 점점 가입률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 1월이나 2월이나 해가지고 보험에 이제 가입을 해요. 이걸 계약 체결이라고 할게요. 계약 체결하고 24시부터 보험 기간이 시작되고, 여기는 이제 계약 종료란 말보다 소학기 종료라고 쓸게요. 소학기가 종료될 때까지 이제 그때까지 보험 기간입니다. 다만 수학은 이제 좀 빨리 할 수도 있고 수학 끝나는 게 늦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11월 30일까지는 수학이 끝나야 됩니다. 이게 보험 기간의 한도예요. 11월 30일까지는 사과배, 단감, 떫은감은 수학이 끝나야 된다. 보험 기간의 한도는 11월 30일까지. 자, 이 중간에 적과를 합니다. 자, 적과. 열매 속기를 해요. 그래야지 해거리도 방지되고 합니다. 자, 미리 이 빨간 용어로 적과를 한다 라면서요. 좀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는 다음 보험 기간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전체적인 구조 먼저 살핍니다. 적과가 끝나면, 자, 매우 중요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적과 종료라고 쓰는 게 이해가 잘 되겠네. 여기서 적과를 끝내는데, 적과가 끝나면 이 사고가 있건 없건 모든 이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모든 농가에, 사과배, 단감, 떫은감 재배 농가에 가서 의무적으로 적과가 끝나고 몇 개나 달려있는지, 과실이 달려있는지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과가 끝나고 나서 몇 개나 달려있는지, 자, 적과가 끝나고 착과, 달려있는 과실이 착과된 과실의 개수 조사를 합니다. 이건 모든 가입 농가에 가서 다 하는 의무조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합격하시면 많은 분들 대부분이 이 적과 후 착과수 조사부터 시작해요.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대상으로. 포도부터 하는 분도 일부 계시는데 대부분이
6월이나 한 7월에 가셔가지고 한참 더울 때 이 조사부터 하게 됩니다. 5월 달에 뭐 마늘 양파도 조사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양이 얼마 안 돼서 신입 그 평가사들은 잘 가지 않고 좌우간 이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합니다. 몇 개나 달려 있는지 다 세요. 표본 조사를 합니다. 다 셀 수는 없고 이제 좌우간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하면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 봅니다. 그러면 적과가 끝나고 몇 개나 달렸는지를 알게 돼요. 이걸 적과 후 착과 수가 결정이 됩니다. 적과 후 착과 수, 적과 끝나고 몇 개나 달렸는지 하죠.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마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실 거예요. 한 6월이나 7월쯤에 모든 농가에 가가지고 몇 개나 달렸는지 이제 사고가 있었으면은 좀 덜 달려 있을 거고 사고가 없었으면은 평년에 달려 있는 것만큼 달려 있겠지. 그래서 몇 개나 달려 있는지를 다 결정이 이제 조사를 하는데 여기서 이게 적과 후 착과량 얘기도 좀 할게요. 적과 후 착과량이라는 제가 표현을 더 쓰는 걸 선호하니까 이 수에다가 이 수 개수에다가 이 과중을 곱하면 량으로 바뀝니다. 량. 적과 끝나고 몇 개나 달려 있는지 적과 후 착과 수 또는 적과 후 착과 과실수 그래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통 적과 후 착과 수라 그래요. 적과가 끝나고 몇 개나 달려 있는지 적과 후 착과 과실수. 근데 이거를 과중을 곱하면은 이게 적과 후 착과량으로 바뀌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건 아니죠. 개수에 과중을 곱하면 적과 후 착과량, 척과 수에다가 과중을 곱하면 량으로 바뀐다. 척과량으로. 과중은 처음부터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처음에 가입할 때 품종이 뭐 홍론지, 부산지, 쓰가리는 상관없이 개당 뭐 개당 250g, 개당 300g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뭐 따로 조사, 과중, 무게 재고 그러지는 않아요. 여기까지 정리하고 보험금 얘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고가 여기 앞에 있어가지고 적과 후 착과량이 뭐 적과 후 착과수가 적과 후 착과 과실수가 이 적과 후 착과량이 평년에 달려있는 자 이게 중요한 내용 아주 중요한 내용 자 평년에 달려있는 과실수 자 이게 량으로 바꿀게요. 수가 아니고 량으로 뭐 수나 량이나 그 개념 차이는 없습니다. 평년 말 그대로 평년 예년에 지난 5년간 5년 평균을 내는 거예요. 5년간 평균을 냈더니 이게 착과량입니다. 평년에 달려있는 량에 비해서 더 작다. 평년에는 이 평년 착과량의 용어가 지난 5년간 평균을 내봤더니 올해 어느 정도 착과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량, 기대되는 양을 평년 착과량 이러는데 자, 이걸로 가입을 해요. 평년 착과량의 100%를 가지고 가입합니다. 가입할 때 얘기할게요. 우리 과수원은 평년에 1000kg 정도 달려요. 이걸로 가입을 합니다. 10,000kg. 근데 올해는 사고가 있어가지고, 크게 사고가 커가지고 5000kg 밖에 안 되네요. 요만큼 줄어든 거를 뭐라고 부를까요? 줄어든 양. 5000kg이나 줄었네. 올해 사고가 커가지고 이거를 착과가 줄어든 양 그래서 착과 감소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야 될 용어가 조금 나오죠. 적과 후 착과수 조사, 적과 후 착과수 뭐 또는 적과 후 착과량 어차피 수에다가 과중 곱하면 량이니까 평년 착과량, 착과 감소량 이 줄어든 양에다가 가격을 곱해 가지고 가격도 처음부터 정해져 있어요. 키로당 3,000원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예요. 이 보험금 자 이게 이걸 정확하게는 착과감소 보험금이라 그러는데 자 이런 구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자 착과 감소량까지 얘기하고 나서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 볼게요. 계약을 체결하고 24시부터 보험 기간이 시작되는데 중간에 적과가 끝났다 그렇게 이제
그 농민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적과와 착과수 조사를 하러 가요. 저 적과 끝났습니다. 그러면 네, 이 적과를 기준으로 적과 종료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위험에 대해서 다 보장합니다. 이걸 종합위험이라고 부를 거예요. 종합위험. 자, 모든 위험. 이 적과가 끝나기 전까지는 모든 위험에 대해서 다 보장하겠다. 그리고 적과가 끝난 이후에는 모든 위험이 아니고 적과가 끝난 이후에는 특정한 위험만 보장하겠다. 특정 위험 7개예요. 7종. 이게 기본 구조입니다. 적과가 끝나기 전까지는 종합위험만 보장하고 종합위험을 보장하죠. 종합위험이 말 그대로 모든 재해 그렇게 생각하세요. 모든 재해. 그리고 특정한 위험은 모든 재해가 아니고 그 일부 특정한 위험 골라서 자 빨간 펜으로 여러분들 앞으로 자연스럽게 입에 달달달달 외우게 될 적과가 끝나고 나서 보장하는 7개의 위험 7개의 재해는 태지, 집, 화우, 일가 이렇게 됩니다. 태지집, 화우, 일가 서태지, 태지집, 화우, 일가 물론 이제 다른 순서대로 암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제 제 강의를 들을 때는 저랑 같이 강의할 때는 저는 이렇게 강의할 테니까 이렇게 암기하십시오. 태지집, 화우, 일가 이렇게 이 7개 이 태풍입니다. 태는 태풍 안에는 이제 강풍도 포함이 돼요. 바람이 세게 불었을 때 자, 태풍, 지진, 집중호우, 화재, 우박, 일소, 피해, 가을 동상해, 태지집, 화우, 일가. 그래서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적과가 끝나기 이전에는 종합위험을 보장하는 방식이구나. 사과, 배, 단감, 떫은 감은. 근데 자, 이게 기본 구조입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내용 하나 더 추가합니다. 바로 이게 기본 구조예요. 그래서 적과전 종합위험이라 그래요. 적과가 끝나기 이전에 종합위험 보장하고 적과가 끝나고 나서는 특정한 위험 7개만 보장하는구나. 그러니까 적과 종료 이후에는 뭘 보장하지 않는다 그래야 되죠? 좌우간 이 7개만 보장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단감을 재배하는 단감 과수원을 운영하는 분이 계시는데 남쪽에 사세요. 진영, 광양 이쪽에 사시는 분입니다. 따뜻한 곳에 사세요. 근데 적과 종료 전에 모든 위험, 종합위험은 모든 위험입니다. 모든 위험을 보장하니까는 보험료가 조금 비싸요. 그래서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 나는 특정한 위험 5개만 보장받겠다. 이런 특약을 가입할 수 있어요. 특별약관으로. 특약으로. 그러면 난 모든 위험이 아니고 자 특정한 위험 다 써보겠습니다. 특정 위험 5개에 대해서 그 한정해서 보장하는 5종 한정 특약 특별약관 특정위험 5종 한정 특약으로 가입하겠다. 종합위험으로 가입하지 않고 나는 따뜻한 곳에 사니까 특정위험 5종에 대해서만 보장받겠다. 물론 적과 종료 이후에는 위와 같아요. 특정위험 7개만 보장받겠다. 태지집 화우 일가만 보장받겠다. 자, 이렇게 가입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계세요. 그냥 이렇게 가입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특약으로 그냥 동그라미 맞춰 놓겠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해요. 이게 시험에도 오히려 더 출제가 확률이 높고 기본 구조는 적과 종료 전에 종합위험 적과 종료 이후에는 특정위험 그래서 이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이라고 이름은 부르지만 이 숨어있는 게 적과 전에는 종합위험을 보장받고 적과 종료 이후에는 특정위험 7개만 보장하는 방식이 이제 숨어있는 그런 의미죠. 좌우간 용어 자체는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입니다. 이 주계약 보통약관으로는 이렇게 가입해요. 특약으로 적과 전에 특정 위험에 가입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보험 상품 이름 자체는 적과전 종합위험 그러는 거예요. 따로 뭐 특정 위험 5종 방식 2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게 기본 구조입니다. 이 그림 자주 그리게 돼요.
이 착과 감소량 얘기하면서 한 번 더 그려야 되는데 제가 욕심을 좀 부렸네요. 근데 이 구조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착과가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제가 보험금이 두 개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게 착과 감소 보험금. 자, 입에 좀 익으셔야 되는데, 착과 감소 보험금. 이거는 적과 종료 이전에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되는 보험금이고, 과일 손해 보험금은 적과 종료 이후에 지급되는 보험금입니다. 그러니까 적과 종료를 기준으로 적과 종료 이전의 사고에 대해서 지급되는 보험금이 착과 감소 보험금. 자, 적과 종료 이후에 사고가 나면은 이제 적과 종료 이후에는 이제 과실이 크고 이제 어느 수확할 수도 있고 이제 수확 기간 중에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때 과실의 손해가 발생할 테니까 그때 지급하는 보험금 이름이 과실손해보험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착과 감소량은 이게 착과 감소 보험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과 후 착과수 조사, 적과가 끝나고 몇 개나 달렸는지 착과수 조사했더니 적과 후 착과량이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근데 평년에 비해서 이 가입할 때 평년 착과량의 100%를 가입하는데 10,000kg으로 가입을 했는데 그 지난 5년간 평균 내봤더니 올해도 한 10,000kg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요 착과량으로 가입하는 거예요. 수확량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평년 수확량은 이제 지긋지긋하게 듣게 되는데 이거는 적과전 종합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울게요. 적과전 종합에서는 없어요. 평년 수확량이라는 용어는 안 씁니다. 적과전 종합 빼고 사과배, 단감, 떫은감 빼고 나머지 과실, 논작물, 밭작물에서는 평년 수확량으로만 해요. 적과전 종합에서는 평년 착과량으로 가입을 하고 평년 착과량에 비해 올해 이만큼 착과가 평년 착과량에 비해 올해의 착과가 이만큼 감소해서 지급하는 보험금이 착과 감소 보험금. 그리고 적과 종료 이후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사고가 자꾸 생깁니다. 태풍도 오고 뭐 화재도 발생하고 막 우박이 때려가지고 수확할 게 줄어들어요. 수확할 게 줄어듭니다. 그거를 이제 자꾸 사고가 이걸 감수량이라고 부를 겁니다. 수확할 게 줄어들어요. 근데 사고가 많으면은 누적해서 그 감수량을 다 합산해서 누적 감수량에 대해서 지급하는 보험금이 과실손해보험금. 제가 좀 욕심낸 것 같은데. 자, 말로 써놓으면 이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은 계약은 하나인데 보험금이 두 개다. 적과 종료 이전에는 모든 위험을 다 보장하고 기본적으로 이게 주계약으로 그때 재에 대해서 착과 감소 보험금이 지급되고 이제 사고가 있어가지고 착과가 줄었을 테니까 올해의 착과가 줄었을 테니까 적과 후 착과수 조사해 보면은 적과 후 착과량이 결정될 테니까 평년에 비해 가입할 때 예상했던 평년 착과량에 비해 올해 이만큼 줄었으니까 그게 착과 감소 보험금. 그리고 적과가 끝나고 이 딸랑 7개 태지집 화우 일가 요 7종에 대해서 특정 위험에 대해서 재해가 생겼을 때 이제 감수량 수확할 게 줄어들었을 때 지급하는 보험금이 과실손해보험금이 글로 써놓으면 이건데 그림으로 그리면 복잡한가요? 이거를 다음 시간에는 앞부분, 이제 다다음 시간에는 뒷부분에서 이제 세 강의로 끝낼 겁니다. 오늘은 이제 개요 파트에서 종합위험이 뭔지 이제 위험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자, 보상하는 손해, 지금 보상하는 손해 이러는데 여러분 좀 어렵습니까? 제가 너무 편하게 강의를 뭐 특별한 강의 준비 없이 생각나는 대로 강의해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 자, 다시 최대한 쉽게 강의해 볼게요. 보상하는 손해 그러기도 하고 보장하는 손해 그러기도 하고 뭐 보장하는 재해 그러기도 하고 이런 소도 좀 뒤죽박죽인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가장 좋은 건 보상하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보장하는 재해에 따른
아니 그냥 보상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보상하는 시오시면 보상하는 손해 저는 이게 많이 쓰고 보장하는 재 지으시면 지읒 뭐 이게 그냥 무난해 보이는데 이론서에도 보상하는 손해 이게 막 씁니다. 자, 보상하는 손해는 자 적과 종료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특약이 아닌 한 난 5개만 보장받겠다는 특약이 아닌 한 적과 종료 이전에는 종합위험이라고 그랬어요. 적과 종료 이후에는 자 이건 특약하고 상관없죠. 특약은 적과 종료 이전에 나는 보험료 비싸서 다 못 들겠다. 이 5개만 보장받겠다. 이게 특약이고 적과 종료 이후에는 공통이에요. 똑같아요. 77 특약과 상관없이 적과 종료 이후에는 특정한 7개 자, 태지집 화우 일가 태지집 화우 일가 태지집 봤더니 화우 일가 이렇게 태지집 화우 일가 종합위험은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모든 위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피해를 유발하기만 하는 모든 자 이거를 빨간 펜으로 종합위험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는 자조화 종합위험이 뭔데? 그럼 자조화 그렇게 하게 돼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모든 자연재해 그리고 조수의 새와 짐승 숫자 새조 짐승수인 새 까치 까마귀 수는 짐승 4발 달리고 털 있는 걸 짐승이라 그래요. 뭐 고라니 멧돼지 두더지 조수의 화재 우리가 아는 화재 종합위험은 그래서 자조화입니다. 이거를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뭐 암기하는 두 문자도 있어요. 태우 이론서에 있으니까 태우가 냉동설안에 조기를 폭식하고 강했다. 근데 그러지 마세요. 여기 다 있습니다. 피해를 유발하기만 하면 다 종합위험입니다. 특히 적과 전에는 냉해가 심해요. 냉해 범동상해 그게 심합니다. 동해 동상해 읽지도 않겠습니다. 그냥 얼음이 우박이 와서 추워서 뭐 동해는 얼어서 한해는 가뭄 한해는 가물어서 물이 부족해서 조해는 이게 바닷물을 말하는 거예요. 더워서 비가 많이 와서 근데 문제는 적과 종료 이후에는 태지집 화일간의 7종이라 그랬는데 특정위험 7종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자 기준이 필요해요. 순서대로 태, 지, 집, 화, 우, 일, 가 그냥 태풍이 와서 태풍이라는 거는 주의보 이상 발령된 걸 말하는데 태풍주의보, 태풍경보 그러죠. 적과전 종합이라 그러면은 그냥 주의보만 태풍 경보 특보만 발령되면은 보장해 주는데 약간 달라요. 이게 이제 포함된다 그래야 되겠구나. 자, 특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괄호 넣기로. 적과전 종합에서 적과 종료 이후에 특정 위험 7종 태지집 화우 일가를 보장하는데 특정 위험에 대해서 아래 서술된 괄호를 채우시오. 이렇게. 자, 태풍은 당연히 특보라는 건 주의보랑 경보를 다 포함해요. 주의보, 경보를 발령한 때 그 지역의 바람과 비를 말하는데 14m/s 이상의 강풍도 해당된다. 그러니까 쉽게 받아들이세요. 특보는 발령되지 않았을지라도 14m/s 이상의 강풍이기만 해서 순간 최대 풍속이에요. 그래서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보상해 준다. 보통 특보는 그러니까 주의보부터 시작하는데 20m/s 정도 되면은 이제 주의보가 내려요. 순간 풍속 말고 평균 풍속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14m만 해도 과일에 뭐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암기하셔야 될래요. 14m/s 이상. 지진은 5.0 이상. 인공지진 아니고 자연지진만 해당돼요. 지진은 그 지역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에 인접해도 지진은 그러겠죠. 근데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지진은 인접한 곳도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보상해 줍니다. 집중호우 기준은 중요합니다.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 12시간 괄호하고
80mm 이상. 지금 암기하지 마세요. 아, 기준이 있구나 정도에서 끝내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특보를 발령한 때 집중호우특보 있죠. 그건 당연히 해당되고, 화재 우박은 특별하게 할 말 없고, 일소, 햇볕에 이 소는 타는 걸 말해요. 불타는 소. 일소가 생기는 이유는 폭염 때문이죠. 폭염. 근데 이때 폭염의 기준이 2일 이상 33도 이상. 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암기하셔야 돼요. 가을 동상에는 가을, 이게 동이 얼다, 이 상은 서리를 말합니다.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얼어서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얼어서 생기는 피해인데, 이거는 이제 몇 도라는 기준은 없지만 하나 주의하실 게, 가을 동상에는 과실에도 피해를 입힐 수 있지만, 잎에도 피해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과실에 피해가 있으면 사과배, 단감, 떫은감 다 얼었다. 가을 동상에 가을에 너무 서리 또는 기온이 뭐 영하 이하로 내려가면은 얼겠지만, 자, 특별한 온도는 없이 그냥 얼어서 과실에 피해가 생겼다 그러면 사과배, 단감, 떫은감 다 보장해 주는 건 당연한데, 잎이 얼었습니다.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그래서 잎이 떨어졌어요. 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50% 이상, 이거는 단감, 떫은감의 경우에만 이 피해를 보상해줘요. 단감, 떫은감. 단감, 떫은감은 그 엽과비라 그래서 잎과 과실의 비율이 뭐 어느 정도 돼야지 생육에 적당하다는 엽과비라는 게 있어요. 이 엽과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과실이고, 잎이 떨어지면 과실의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서 단감, 떫은감은 잎 피해도 보상해 준다. 이건 가을 동상이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됩니다. 문제도 좀 풀어봐야 되고, 다만 잎이 한 50% 이상이 얼어야 돼요. 얼어서 죽어야 됩니다. 다만 10월 31일까지 발생한 가을 동상입니다. 이것도 괄호가 있었어요. 10월 31일까지. 그러니까 11월 돼서 서리가 내려가지고 잎이 얼었다 그러면은 뭐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10월 31일까지. 뭐 11월 달은 서리 내릴 확률이 매우 높겠죠. 자, 이게 보상하는 재해, 적과 종료 이전에는 종합위험. 쉽게 생각하세요. 종합위험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인데 모든 위험, 피해를 유발하기만 하면 된다. 어떤 종류가 있다? 아실 필요 없고, 적과 종료 이후에는 중요하다. 기준을 다 태지집하우 일가 기준 빨간펜 괄호 넣기. 너무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길게 할 필요 없는 건데. 자, 보험료 얘기하러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좀 간단하게 할게요. 보험료 내야죠, 당연히. 보험료도 손해평가사가 관여합니까?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전산으로 다 보험료 자동으로 나와요. 그래도 시험은 나옵니다. 매년 나옵니다. 매년 10점, 15점 보험료는 자, 모든 품목에 보험료 납부하는 건 당연한데, 우리가 보험료를 직접 구해야 될 케이스는 이제 빨간 펜으로 지금 적과준 종합을 제가 적종이라고 할게요. 사과배, 단감, 떫은감, 적과준 종합위험 방식,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원의 하우스, 원의 시설, 뭐 또는 그 안에서 키우는 작물, 요 세 파트에서만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실제로 적과준 종합하고 벼는 많이 출제됐습니다. 보험료를 구하시오. 계약자가 내야 될 보험료를 구하시오.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원의 시설 작물 보험료. 이거는 작년에 이제 새로 들어온 부분이기도 하고, 올해 출제될 줄 알았더니 10회에서 출제가 안 됐습니다. 출제 확률이 매우 높은데 내년에 출제 확률이 매우 높아요. 90%를 넘길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 원예 시설, 하우스 시설이나 그 안에서 키우는 작물, 뭐 버섯 작물, 버섯 재배사 버섯 작물은 단기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 3개월만 보험 가입하겠다, 6개월만 하겠다. 그래서 단기면은 아무래도 보험료를 조금만 내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요율 지수 관련해서 내년에는 뭐 거의 출제된다고 보입니다.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조금 어렵기도 하고. 자, 일단 적과준 종합. 농작물 재해보험은 모든 자, 모든 품목에다 기본적으로 1년 가입합니다. 1년.
인삼도 1년씩 가입해요. 인삼 키우는데 6년 걸리는데요. 그래도 1년씩 끊어서 가입합니다. 1년 한 번에 1회 납이에요. 자, 보험료에는 중요합니다.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가 있습니다. 보험료는 순보험료 플러스 부가보험료예요. 부가보험료는 이제 운영비, 보험회사 운영비 말하는 거고, 이제 이 순보험료를 가지고 사고 나면은 보험금의 재원으로 쓰는 거죠. 부가보험료는 국가에서 100% 지원합니다. 정부에서 100% 정부에서 지원해요. 순보험료도 계약자가 다 내는 게 아니라 순보험료 일부만 계약자가 납부합니다. 이 국가정책보험이라 그래요. 농작물 재해보험이 대표적인 국가정책보험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납부하는 보험료는 매우 비율은 낮아요. 한 10%, 한 15%. 지자체에서도 지원해 주니까, 정부에서도 지원해 주고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니까 통상 50%입니다. 통상 50%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지자체에서도 한 30%, 40% 지원해 줘요. 그러니까 10%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료가 매우 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합니다. 점점 늘어날 거고. 이 순보험료 중에 일부만 계약자가 납부한다. 부가보험료는 100% 정부에서 지원한다. 자, 그걸 우리가 영업보험료라고 부릅니다.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된다. 그러면 이 영업보험료, 이걸 적용보험료라고 불러요. 적용하는 보험료. 그러니까 전체 보험료는 매년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게 안 어려운 건데, 자, 보험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가입하겠죠. 보험료 계산하겠죠. 가입 금액이 얼마인데 이제 각 지역별로 요율이 있을 거예요. 사고가 많은 지역, 사고가 적은 지역. 원래 시군, 구 이렇게 단위로 요율이 정해졌었는데 사과 배는 재작년부터 이제 읍면까지 세분화했어요. 농민들이 조금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과배는 읍면까지 지역별로 요율이 정해져 있죠. 사고 많은 지역, 뭐 바람 많이 불고 추운 지역은 보험 요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자, 이 지역별 요율이 있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개인 손해율에,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일손, 한정보장, 부보장, 일방. 자,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이 손해율이라는 게 그러니까 보험금을 얼마나 타갔나 사고가 있어가지고 써놓을까요? 손해율은 그 순보험료분의 받은 보험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개인이 낸 보험료 말고 이 순보험료 중에 일부만 개인이 계약자가 내는 거고 이 순보험료분의 보험금, 순보험료가 50만 원이었는데 보험금이 한 1000만 원 탔다. 너무 많이 탔나요? 한 200만 원 탔다 보험금 그럼 손해율은 400% 이렇게. 원래 보험료는 이렇게 손해율은 크죠, 보통. 자, 이게 손해율에 따라 할인 할증이 됩니다. 5년간 평가해가지고 5년간 여러분들 그 나중에 제가 개념 강의 하다 보면은 어차피 개념 강의는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궁금한 내용은. 그러면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표가 있습니다. 사고가 커가지고 보험금을 많이 타갔으면 최대 50%까지 할증을 해버리고 다만 깎아줄 때는 최대 30%만 할인해 줍니다. 최대 한 해에. 그리고 만일에 한정보장, 부보장 특약에 가입했다 그러면 깎아주죠. 아까 적과 전에 5개의 특정 위험만 보장받겠다는 특약 가입하면 보험료 깎아주고, 그리고 이 적과가 끝난 후에 태지집, 화후 일가 그래가지고 7개의 특정한 위험만 보장한다 그랬는데 나 그중에 일소피해랑 가을동상에는 보장받지 않겠다 이런 부보장 특약이 있어요. 특약 부보장 일소 부보장 뭐 가을동상에 부보장 특약이 있는데 그런 거 가입하면 아무래도 보험금 깎아주겠죠. 이건 다 몇 퍼센트 할인해준다 할인율이 제시됩니다. 그리고 방제시설 할인율이 있죠. 방제시설 하면은 깎아줍니다. 새 못 들어오게
그 과수원 양옆에랑 천장까지 다 위에까지 다 새 못 들어오게 방조망 설치하면은 방조망이 5% 10% 깎아주죠. 다 쳤으면. 그 다음에 방충망 아예 벌레까지 못 들어오게 촘촘한 그물로 옆에 측면 내부 군데 다 천장까지 다 막으면 20% 깎아주기도 합니다. 또 방풍림, 방풍망, 그러니까 이런 방제시설 할인율은 여러분 경우에 따라 암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방제시설을 설치했다? 그러면 일정 부분 깎아주죠. 그래서 보통 이거를 이렇게 보험 가입금액, 지역별 요율, 그 다음에 한 방 뭐 이렇게들 암기를 합니다. 근데 가입금액 이렇게 굳이 안 하셔도 가요 손방, 뭐 가요 손원방 이렇게 암기하지 않으셔도 가입금액 기준으로 지역별 요율이 있고 일손, 일한정보장, 부보장, 일방 이렇게 눈으로 좀 정리해 놓으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전체 보험료인데 그 중에 계약자가 납부해야 될 보험료는 요 순보험료. 여기 영업보험료는 영업보험료라면 만일에 순보험료율이 주어집니다. 여기에 순보험료율이 몇 프로, 부가보험료율 몇 프로. 그럼 순보험료율이 주어지면 여기에 순보험료율을 계산해서 우리가 영업보험료 말고 순보험료를 계산하게 돼요. 순보험료율이 지역별로 순보험료율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전체 영업보험료율이 20%인데 15%는 순보험료율, 5%는 부가보험료율 이렇게 주면은 우리 순보험료율을 적용해서 순보험료를 구하고 거기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거 빼고 이제 계약자가 얼마 납부하나 이걸 계산할 수 있게 돼요. 문제 한 문제 만들어 놨는데 통상 이 적과전 종합 이 사과배 단감 떫은감하고 요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50%를 다 기본적으로 순보험료에서 50%를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지자체는 이제 지역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겠죠. 50%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희한하게 이 가장 그나마 이제 가입 비율이 가장 높은 게 사과배 단감 떫은감 변은 50% 정도 지금 가입해 있어요. 50% 정도 조금 늘어날 건데 근데 단일 품목으로 보자면 그래도 가입 비율은 낮더라도 이 차지하는 비중은 벼가 가장 높습니다. 뭐 그런저런 이유로 이 보험회사에서 조금 꼼수를 썼어요.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자기 부담 비율 나중에 강의합니다. 자기 부담 비율이 뭔지를 아시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 농민이 부담하기로 하는 그 비율 말하는 겁니다. 10% 보장이 90% 보장해 준단 말은 농민이 10% 부담한다는 거고 10, 15, 20, 30, 40 따로 좀 진하게 이 부분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한 비율이 요 두 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좀 달라져요. 다른 건 다 50% 정부 딱 정해져 있는데 희한하게 사과배 단감 떫은감 벼만 달라져요. 그러니까 20%가 정부에서 딱 50% 지원해 줍니다. 농민이 계약자가 20% 자기 부담 비율이 있으면 다른 품목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50% 지원해 주는데 만일에 자기 부담 비율이 10%, 15%면 33% 정부에서 33%밖에 지원 안 해줘. 이건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됩니다. 3338 이거 매년 바뀝니다. 매년. 내년에는 이 얘기는 안 바뀔 것 같은데 이 벼 부분에서는 좀 바뀔 것 같아요. 이게 35%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올해는 4144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3338, 506060 4144, 505560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비율이 달라지는구나.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구할 때 이걸 암기하셔야지 풀 수 있게 돼요. 원래 예제를 하나도 안 만들다가 없다가 좀 부랴부랴 예제를 지웠는데 다시 넣습니다. 여러분 적과전 종합은 어려우니까 제가 가급적 예제를 조금씩 넣을게요.
예제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2회에서 자, 보험료, 적용보험료, 이 적용보험료가 전체 영업보험료를 말하는 거예요. 순보험료, 부가보험료를 포함한 이 적용보험료, 영업보험료 2회 이렇게 나왔어요. 가입금액 줬고 지역별 요율 줬고 할인 할증률도 줬고 방제시설도 줬어요. 그래서 보험료 구하랍니다. 그러면 가입금액 1000만원에 지역별 요율 20%, 손해율에 따라서 할증이 붙네요. 그럼 0.2, 1 플러스 0.2, 그 다음에 방제시설이 있으니까 할인 되겠네요. 0.1. 이게 답이었어요. 5점짜리. 이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구하시오. 사과인데 1000만원 가입했고 그러면 1000만원.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순보험료 중 일부만 계약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부가보험료는 어차피 정부에서 다. 그러니까 순보험료율을 써야 됩니다. 지역별 요율 25% 쓰는 게 아니고 순보험료, 이게 순보험료율이에요. 그러니까 순보험료를 먼저 이렇게 구합니다. 그리고 할인 할증 1-0.15, 부보장 가을 동상에 보장받지 않겠다. 그래서 깎아주겠죠. 0.05. 방제시설 풍망 했더니 10%, 그럼 1-0.1. 근데 이게 순보험료인데 이걸 순보험료를 다 내는 게 아니라 그 중에 1-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걸 차감해야죠. 이걸 그래야지 계약자가 부담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정부 지원 비율을 안 주고 자기 부담 비율을 줬어요. 지자체 지원은 마이너스 0.35 하면 되는데 정부에서 얼마 지원해 주죠? 정부에서 안 줘요. 자기 부담 비율만 줬어요. 자기 부담 비율 20%는 이제 사과액 같은 경우 적과전 종합 사과배 단감 떫은감은 자기 부담 비율 20%면 정부에서 50% 지원해 준다. 이걸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만일에 자기 부담 비율 10%였다 그러면 정부는 33% 지원해 준다. 33%밖에 지원 안 해준다. 이거를 암기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풀이하셔야 됩니다. 눈으로만 그냥 지금 보세요. 여기는 50% 지원해 주니까 여기에 0.5, 1-0.85, 그러니까 0.15만 계산해서 이게 순보험료에 곱하면은 그게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돼요. 이제 오늘은 지금 사실은 여기 보험 가입 금액과 보험 기간 적과후 착과수 조사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만 더 할까요? 보험 가입 금액.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죠. 보통 1시간 단위로 끊었는데 이 기초 강의는 50분 단위로 끊으려고 1시간은 좀 길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셔서 지금이 48분이라 보험료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보험 가입금액, 보험 기간,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금 중에 착가 감소 보험금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과실손해보험금.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요 적과후 착과수 조사를 먼저 어떻게 하는지 이걸 이해하고 나면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적과전 종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체계가 잡힐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운 용어도 나오고 이게 뭐지? 실제 결과주수, 고사주수, 수학불능주수, 미보상주수 뭐 나무를 뜻하는 건 알겠는데 여기까지 하죠. 가급적 50분에 맞춰서 할게요. 오늘 강의도 조금 길어져 버린 느낌입니다. 좀 더 핵심적인 내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첫 강의라서 기준을 조금 못 잡았네요. 초보자용 강의가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워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제가 욕심대로 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사실상 이 착과감소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 할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